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SK 하이닉스가 최태원 회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물량을 2배 늘리겠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목표 그리고 뭐 계획을 블룸버그가 다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예, 5년 안에 현재 그 생산하는 반도체 물량을 갖다가 메모리 반도체 물량을 2배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배 늘리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2030년이면 그러면 그때까지는 초과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0년 이후에 초과 수요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물량을 2배 늘려서 시장에다 쏟아내면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 이제 반도체 물량을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고공행진을 했던 반도체 가격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을 때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당연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가지고 오셨고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보면 메모리 가격 그 어려운 계산입니다. 메모리 가격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라는 표현에 맞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장기 공급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락하면 이게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메모리 가격이 이제 하락할 그렇다면 위험은 없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것도 하락하는 거지만 제일 염려되는 거 보시면 하락을 하는데 실제로 그 양산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락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갖다가 제가 그냥 없던 걸 갖다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불과 4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2023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모두 메모리 3사가 그 판가 생산량가 낮아버리는 바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보다 실제 메모리 가격이 더 낮아지니까 이거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엄청난 이제 적자를 갖다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2023년에 1분기, 3분기까지 SK하이닉스의 누적 적자가 무려 8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를 기억하다 보면은 또다시 한번 SK하이닉스 휘청휘청 되면서 원래 SK하이닉스의 어떤 일을 보면은 현대그룹이 LG 반도체를 끌어다른 다음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꿨다가 그다음에 그 당시 치킨 게임이 벌어집니다. 치킨 게임이 벌어지니까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내하지 못해서 산업은행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산업은행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SK그룹이 인수하면서 SK하이닉스가 됐습니다. 이런 반도체 업앤다운이 엄청나게 심한데 그런 어떤 앞을 갖다 기억하는 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에 최태원 회장이 2등 기업인데 만약에 반도체 그 용량을 갖다가 2배로 증설했을 때 불과 3년 전에 생겼던 아픔이 또다시 물론 이제 2030년이니까 멀긴 했지만은 또다시 아픔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다시 증설하는 게 맞냐 이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3사가 담합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걸 유지하는 게 낫지 이거 2배로 증설하는 건 너무나 큰 모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우려하는 시각이 당연히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기업이 증설을 그냥 결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말씀처럼 뭔가 이유가 있고 이게 이제 장기적인 회사만의 플랜이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더 증설을 하는 걸 텐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증설하겠다는 발언을 갖다가 대만에서 최태원 회장이 그 발언을 했을 때는 아까 똑같은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젠슨 왕이 방한을 해서 SK그룹과 네 분야에 걸쳐서 이제 크게 이제 그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공식적 발표는 이번 주 월요일 했지만 사실 이 공식적 발표의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수개월 전에 양측의 실무자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서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 최태원 회장이 보고를 받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엔비디아에 대해 공급할 물량만 생각을 하더라도 증설을 해도 아무 문제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젠슨와의 방언은 되게 중요했고 이것은 다른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에게 끼친 영향이 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의 이제 파트너가 사실 SK 하이닉스 하나는 아니잖아요. 이게 SK 하이닉스가 증설을 하면은 좀 위험 요인이 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설계 단계부터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을 맞춰서 제품을 양산한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는 제2덱이라고 해서 반도체 표준입니다. 반도체 표준이 공개돼 있고 공개돼 있으니까 이거 맞춰서 너네가 각자 메모리 반도체 가져와, HBM 가져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3선에서 최초로 먼저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하면서 사실 치고 나가니까 삼성전자는 HBM3E까지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했거든요. 마이크론은 중간 납품을 한번 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서 마켓시어를 갖다가 SK 하이닉스가 90% 차지했습니다. 제2덱이라는 표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치고 나갔다는 이유만으로도 SK 하이닉스가 90% 정도의 마켓시어를 가졌다. 그러면 제2덱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고객 맞춤형 그 GPU를 갖다 만들 때 SK 하이닉스가 설계 단계부터 엔비디아랑 협업을 한다. 그러면 삼성과 마이크론에게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엔비디아 입장, 젠슨랑 입장에서는 소울 밴더라고 하죠. 단독 밴더만으로 그 기업을 영위하기는 부담이 가고 위험이 천만원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SK 하이닉스가 공급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주지 않으면 이제 그 엔비디아 칩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품을 갖다 판매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소울 밴더라는 부담스럽고 위험하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기회를 주겠지만 기회를 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의 1억을 본다면 기회를 준들 사실은 제대로 된 제품을 갖다 가져올 가능성은 지금보다 낮다.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독과점으로 그 엄청난 시장, 그러니까 퍼스널 AI는 쉽게 말하면 온디바이스 AI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피지컬 AI는 이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중요한 시장에서 지금까지 HBM 시장만큼의 또 다른 HBM 시장만큼의 시장이 새로 생겼다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에 그 SK하이닉스가 독점을 가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에게 기회를 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SK하이닉스는 엄청난 모멘텀이 이번 합의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게는 위기다라는 의견을 조금 더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설계 단계부터 이제 기성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판매를 할 때도 아까 처음부터 생산을 시작한 곳에서 우선점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설계 단계부터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면 삼성전자 마이크론 해당 제품에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그 엔비디아가 생산한 GPU를 바탕으로 한 노트북, PC를 갖다가 이제 전 세계에서 쓰게 되는데 윈도우 바탕 쓰게 되죠. 윈도우 바탕 쓰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여기에 이제 그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끼어들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피지컬 AI는 이제 로봇과 이제 완전 자율 주행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 자율 주행차도 엄청난 시장이니까 각각 시장 규모가 30년이 넘어섰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HBM 시장만큼 커지게 됩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이 엄청난 시장을 갖다가 하이닉스가 이제 독점하게 된다면 네.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뛰어들고 싶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설계 단계부터 이미 제품 양산이 끝났는데 여기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사실은 들어갈 여지는 쉽지 않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소울밴드라는 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기회는 줄 것이다. 기회는 주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퀄리파이가 된 제품을 갖다가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삼성전자 기회를 줄 것이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똑같이 설계 단계부터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설계 단계부터는 이미 엔비디아가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에게 줄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예,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위기인데 다만 두 기업에다가 기회를 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보다 마이크론에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회를 줬다가는 미국 정부의 엄청난 이제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론은 더 많은 기회를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가져올 여지는 지금보다 더 낮다라고 봐야겠다라고 그럼 저는 궁금한 봅니다.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 이제 엔비디아가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다른 뭐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좀 큰 고객사를 또 캐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삼성전자 당연히 엔비디아 말고 다른 고객사 물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 자율 주행차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물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그 온디바이스 AI 관점에서 AMD를 물어와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온디바이스 AI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미 삼성전자가 AM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역량 강화해야 된다고 강화할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어쨌건 누가 봐도 이 시장에서 AMD보다는 엔비디아 훨씬 더 큰 시장이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큰 위기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